대한 사드 배치 결정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 대기업들은 물론 이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분이 있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중국 내의 분위기 같은데요. 그 정부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좀 반항 감정이 심각합니까? 심각하다는 이제 표준 기준이 어딘지는 아직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들이 계속 이걸 조장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사드라는 무기를 통해서 중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갈수록 더 확산되면서 더 증폭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이제 한국 여행 전면 금지령이 사실상 내려졌는데 이렇게 한국 관광을 첫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그 중국 언론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표현을 빌면은요. 네. 그러니까 WTO라든가 한중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가장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광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런 관광은 막기도 쉽지만 또 풀어주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중국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느낄 때 네.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고려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관광을 제일 먼저 첫 타겟으로 삼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 교수께서 지난해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정부의 예상과 대비가 너무 아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1년 전에 우리 그 사드가 문제가 될 때부터 네.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서 사실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한테 경고를 하는 게 2008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드라고 하는 이거는 도입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왔거든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전 정권도 다들 어떤 각종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사드 배치 결정을 미뤄왔던 게 사실인데요. 네. 그 작년에 이게 아무런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당황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로 인한 부작용, 특히 이제 제재 양국 간의 그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다들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당시에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지금 권한대행인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밝혔는데 불과 이제 한 열흘쯤 뒤에 사드 배치가 전격 결정되고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바로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층들의 그로부터 배신감과 함께 이른바 이제 너무 중국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쾌감을 자극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불과 10일 후에 결정을 발표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면담을 하면서 추적이 물었다는 거거든요. 네. 사드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황 총리가 그에서 즉답을 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중국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일에 바로 덜컥 발표가 되니까 네. 우리 국가의 최고 주자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격앙된 분위기가
더욱더 개강됐다고 중국 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교수께서는 이제 외교상 실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중간에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걸 맺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결정이 졌다면 10일 전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남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남대로 정치에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덜컥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네.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그런 당혹스러웠던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2012년 9월인데 이제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이제 중일 간 분쟁이 있을 당시에 중국의 일본계 백화점과 점포가 이제 약탈까지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현지 일본인들도 좀 피해를 봤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에 생각후 중국은 저어도죠. 저어도 문제로 중일 간에 이제 격돌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일반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자극을 받아서 얼마만큼 격하게 격렬하게 행동을 했는가는 우리 교민들도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가 혹시 제2의 생각후 사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교민들 사이에는 사실 말씀들은 못하지만 네. 심리적으로 다른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사태가 조기에 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바람들도 많으시고 예. 또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도 사실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특히 경제적 교류 면에서요. 지금 중국이 뭐 부품 소재를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산업 구조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복하면 바로 중국은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 하는 건데요. 비근한 예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조금 더 말씀드리더라도 비근한 예로 롯데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네. 98% 이상이 중국 국산 제품입니다. 예. 그럼 롯데 마트를 제재를 한다고 하면 한국 제품을 제재하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기업에 당하는 피해는 2%에 불과합니다. 예. 대부분 중국의 상품을 못 팔게 하는 거고 중국에 고용되어 있는 중국인들을 고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인가공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그 제품 중에 전체 수출액의 26% 정도가 네. 그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중간재를 수입해와서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북미하고 이제 유럽에 파는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한국과 완전히 이렇게 기업을 갖다 제재를 해서 수입이 안 된다면 네. 물론 당장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겠지만 중국으로서도 그 거래선을 그럼 한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선을 바로 찾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네. 서로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그동안 자기들이 요구했던 그런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려고 그러면 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중국 기업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중국이 산업 구조 자체를 좀 이제 뭐 한국 의존도나 외국 중간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뭐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그거는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중간재의 국산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네. 중국은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 한국 수출품의 4분의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중간재였는데 그게 한 50%가 적박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네. 그게 이제 25%까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네. 하기까지는요. 자,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이제 일본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뭐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런 보복 조치가 있었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대응을 했고 일부는 이제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오히려 좀 상황을 반전시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더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일본 기업들은 그 한참 이제 어려웠을 때 네. 중국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들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또 그 중국 우리 제품 자기들 제품이 중국에서 어떤 점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네. 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 중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차별화시키고 고도화시킨 그런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이런 조금 이제 중국 그 사업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수출 활동이 뜸해질 때를 대비해서 네.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차별화시키고 그러면 고도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네. 또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전기로 만들면 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 대기업들은 물론 이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분이 있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중국 내의 분위기 같은데요. 그 정부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좀 반항 감정이 심각합니까? 심각하다는 그 이제 표준 기준이 어딘지는 아직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배치가 전격 결정되고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바로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층들의로부터 배신감과 함께 이른바 이제 너무 중국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 불쾌감을 자극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불과 10일 후에 결정을 발표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면담을 하면서 시정이 물었다는 거거든요. 네. 사드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황 총리가 그에서 즉답을 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중국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들이 계속 이걸 조장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사드라는 무기를 통해서 중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갈수록 더 확산되면서 더 증폭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이제 한국 여행 전면 금지령이 사실상 내려졌는데 이렇게 한국 관광을 첫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그 중국 언론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표현을 빌면은요. 네. 그러니까 WTO라든가 한중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가장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광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런 관광은 막기도 쉽지만 또 풀어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중국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느낄 때 네.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고려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관광을 제일 먼저 첫 타겟으로 삼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 교수께서 지난해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정부의 예상과 대비가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1년 전에 우리 사드가 문제가 됐을 때부터 네.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서 사실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한테 경고를 한 게 2008년 정도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사드는
사드라고 하는 이거는 도입하게 되면 중국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왔거든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전 정권도 다들 어떤 뭐 각종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사드 배치 결정을 미뤄왔던 게 사실인데요. 네. 그 작년에 뭐 이게 뭐 이게 아무런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당황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로 인한 부작용, 특히 이제 제재, 양국 간의 그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다들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당시에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지금 권한대행인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밝혔는데 불과 이제 한 열흘쯤 뒤에 사드